제가 작년 말부터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견해 왔지 않습니까? 예. 특히 룰 협상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예. 2011년 모델이 되기보다는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왔는데요.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보면 이제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룰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등록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는 사실은 물 건너갔다. 예. 다시 말해서 설사 이후에 룰 협상에 합의된다 해도 예. 애초에 이 단일화가 얻으려고 했던 컨벤션 효과는 얻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죠. 우리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19일까지 오늘까지 단일화를 통해서 예. 야권 단일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단일화는 진행 중에 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양 후보의 결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행스럽게도 안철수 후보 측 또 오세훈 후보도 통 크게 서로 양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다 수용하겠다. 예.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협상단이 만나서 어느 측의 후보가 제안한 것을 선택할 거냐 이 부분만 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물리적으로는 인쇄가 들어가는 28일 이전에만 단일화가 성사되면 사실상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급하게 서둘를 문제는 아니다. 이미 이제 양측이 공개적으로 상대 측의 안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서 또 이후에 좀 챙겨야 되는 디테일한 부분들만 합의를 이뤄내면 저는 뭐 주말 안에라도 합의가 될 것이고요. 그럼 바로 또 여론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험한 말들이 양 진영에서 오고 갔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지지자들 간의 유기적 화합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흔히 단일화를 하는 목표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후보 구도를 단순화해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측의 지지층이 총 결집해서 승리를 도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도를 정리하는 단일화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지층을 총 결집하는 단일화의 효과는 저는 완전히 반감했다.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특히 그 부인을 둘러싼 공방 이런 거는 굉장히 치졸한 공방이거든요. 저는 그 단일화 효과는 확실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양측이 지지자들이 서로의 정책들을 공유하고 또 서울 시민들께는 두 후보가 힘을 합치면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으며 서울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의 단일화 방향은 서로 합의가 됐다는 것으로 보고 이제 두 분이 그동안 못했던 지난번에 비전 발표를 양측에서 하기는 했지만 이제 공동의 비전들을 좀 같이 시민들께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19일이 넘어갔지만 25일부터 본격적인 본선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4일까지 만약에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본선거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단일 후보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우리가 이뤄내면은 그것은 뭐 성공적인 단일화가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단일화 효과가 야권이 반감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 LH 사건이 터지면서 민심이 조금 이반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 LH 사건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가 전면에 떠오르는 것은 여권에게는 아무래도 약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해서 LH 특검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민심을 돌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다른 정권 같으면 아마 이 문제를 선거 때까지 질질 끌다가 선거 이후에 어쨌든 정리하려고 했을 텐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어떤 집권 세력 자체의 의지 또 그것을 위한 노력은 저는 평가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월 초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가 유리할 것이다. 이게 뭐 전반적인 여론 분석 전문가들이라든가 언론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4일 날 국민의힘의 단독 후보가 확정이 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 상승세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는 이미 넘어섰고요. 안철수 후보의 본선 경쟁력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서서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뭐 LH 땅 투기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 실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 심판 뭐 이런 것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민들의 마음이 저는 이번엔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 후보가 반드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LH 사태가 부동산 투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도 지금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특혜 의혹이 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아마 맞불을 넣는 형국일 텐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해명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거짓말 논란까지 번졌단 말이에요. 이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명백히 거짓말이죠. 그건 뭐 정치한 사람들끼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가령 그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와 자기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액인지 이거는 늘 점검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지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받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어떻게 그걸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국정 전결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 나왔을 때도 많은 언론인들이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 공급 늘리겠냐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대표적인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솔직하게 진실을 고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그렇게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만일 내가 박형준이나 오세훈 같은 의혹들이 있었다면 언론에서 이렇게 가만히 뒀겠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썼거든요. 언론은 민주당 편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뜻 같아요. 아니 민주당 편이 아닌 건 뭐 아닐 수 있는데 비판의 근거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H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혹은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막대한 그 차익을 얻었다. 그럼 이거는 사실 그 이상의 기준으로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후보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하기관의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자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소유한 토지나 주택으로 인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은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더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 저는 또 그런 문제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심이 현 정부에서 많이 떠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만일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내곡동 땅 문제 이거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거 가지고 집중 공략할 텐데 그거는 선거에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 이게 2010년도 한명숙 그 선거 때 다 울고 먹은 거 아닙니까? 이걸 또 들고 나와서 다시 정치 공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 민주당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후보께서 분명히 뭐 단 하나의 문제점이라도 발견이 되면 후보 사퇴하겠다. 정치를 이제 떠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양심선을 누가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소고발 이미 다 한 거 아닙니까? 또 뭐 수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결과대로
다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LH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화살을 물타기 하면서 예. 이것을 뭐 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식 후보가 되면 뭐 네. 지상파부터 유튜브까지 또 각종 언론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까지 뭐 한 7에서 한 10회는 해야 될 텐데 네. 할 때마다 여권은 이걸 갖고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하겠죠. 예. 그럼 그건 이제 시민들이 판단할 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거 다시 들고 나와서 그걸 다시 울거먹는 저 모습이 과연 뭐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죠. 예. 그리고 요즘 시민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LH 땅 투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또 새로운 어떤 사안들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이미 다 써먹고서 거기서 그때 사과까지 했던 것들을 들고 나와서 저렇게 정치 공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진절머리 예. 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